자, 이번 시간부터 2차 부등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2차 부등식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정말 대표적인 단원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본 결과 여러분이 여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좀 어설프게 공부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선생님 강의를 지금부터 한 3번, 4번에 걸쳐서 2차 부등식 쭉 공부할 건데 천천히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2차 부등식 기초적인 부분 충분히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요, 제가 뭐 문제 많이 풀고 이럴 게 아니거든요. 오늘 딱 이 10분은 2차 부등식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고생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주 대표적인 2차 부등식 하나 써보고 출발할게요. 자, 우리 이런 2차 부등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차 부등식을 만나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해놓고 생각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x-2에 x 빼기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이게 성립하는지 그 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숫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x에다가 제가 만약에 0을 집어넣으면 왼쪽을 계산해 볼게요. 0 넣고 0 넣으면 8이죠. 8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거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x에다가 만약에 3을 넣어봤습니다. x에 3 집어넣으면 3 넣고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보다 작다? 오, 그러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성립하는 거고 x 이퀄 3은 이 부등식의 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x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면 5 넣으면 3이죠. 1이죠. 그래서 3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건 또 해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일단 숫자를 넣어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이건 당연히 제한적이죠. 방식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넣어본 이유는 일단 부등식이 뭔지 한번 체크하기 위함이고 이 숫자들이 이따 제가 설명할 이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에서 또 쓰이니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 때 나는 그래프로 풀기 싫어, 계산으로 풀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한번 들어는 보세요. 자, 두 개의 괄호를 곱했는데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동시에 x는 4보다 작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x가 2보다 크면 양수, x가 4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죠. 그러므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2부터 4까지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자, 방금은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인 거 해봤던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거 해볼게요. 그러면은 왼쪽 게 음수라는 거는 x가 2보다 작다는 거고요. 오른쪽 게 양수라는 건 x가 4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두 상황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한 x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없는 거다라고 해서 결국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2개짜리 이런 뭐 2차 부등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만약에 괄호가 3개 나중에 뭐 3차 이상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도 뭐 기억은 하셔야겠지만 정말 좋은 풀이법은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저는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앞으로 그냥 쭉쭉 진행되는 거야.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봐. 제가 이 왼쪽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y는 x 빼기에 x 빼기 4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우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x에 뭔가를 넣어서 이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은 그런 x값 찾고 싶은 거야. 아까 제가 하나씩 넣어봤었죠. x에 0 집어넣으면 이 계산 결과물이 8인데요. 이게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죠? x가 0일 때 여기 0,8을 의미하는 거죠. 0,8. 맞습니까? 그 다음 x에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인데요. 저게 뭘 의미하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x가 3일 때 y좌표 마이너스 1이다. 3, 마이너스 1을 의미해요.
그 다음 여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5,3이 되겠죠. 5,3 해가지고 뭐 이렇게 5,3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실제로 뭐는 성립하고 뭐는 성립하지 않는지 확인해 봤잖아요. 얘네 둘은 성립하지 않았었고요. 얘는 성립했었죠. 왜 그렇냐면 우리는 x에 뭔가를 넣어서 나온 이 결과물이 0보다 작을 때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박스 친 이 네모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요 y좌표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 이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점들은 함수값이 0보다 큰 거고요. 요런 점들도 함수값이 0보다 큰 거고요. 2거나 4일 때는 함수값이 0인 거고,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함수값이 음수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찾고 있는 이 0보다 작은 그런 범위는요,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결국 2차 부등식은 이런 거예요. 왼쪽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의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를 골라주세요 이 뜻이고요.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 밑에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y 콜 0이라고 봤을 때 얘를 x축이라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0은 그래프에서는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결국 x축 밑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부터 4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 사실은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냥 1분 컷인데 또 어떤 친구는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쌤이 지금 정말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니까요. 좀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제가 예시 문제 2개를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하고 뭘 해볼 거냐면 좀 다른 문제 하나 해볼게요. 예제로.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했다고 할게요. 했다고 쳐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느냐? 왼쪽 그래프를 그려요. x축 절편은 마이너스 2하고 3이야. 이렇게 그려줍니다. 흰색으로 할까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2하고 3이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읽으면 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의 수많은 점들,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라.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라. 그 말은 x축 위에 있거나 x축에 얹어져 있는 요 점들을 찾아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범위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은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범위에 x값들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의 이 함수값들은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 때는 0이고요. 또는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들이 이렇게 위에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탁 그려지면서 문제 풀리는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을 깨달으면 기본 문제는 1초밖에 안 걸려요. 1초. 알겠죠? 자, 하나 더. 만약에 말이죠. 제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0보다 뭐라고 해볼까?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해가지고 x-2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샥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축에 접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또 이렇게 읽는 거야. 여러분이 초보 때는 저랑 똑같이 읽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이 그래프 위에 수많은 점들 중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녀석을 골라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제 부등식에서 0은 x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수많은 점들 중에 x축 아래에 있는 거, x축 아래에 있는 거 있나요? 없죠? 그 다음 x축이랑 같은 거, x축 위에 있는 거. 위라는 건 x축에 얹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이 노란 점 하나밖에 없어서 x는 2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부등식을 계산으로 푼다고 생각해봐. x에 뭘 넣어야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 2밖에 없어요. 2 넣어야 0이고 2 말고 다른 숫자 넣으면 다 0보다 커져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의 기본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읽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점들의 y좌표는 바로 x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계산 결과물이다.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조금 확장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기로 했죠. 방금은 우변이 0인 상황만 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확장하게 된다면 우변이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런 부등식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등식은 왼쪽도 x에 관한 식이고 오른쪽도 x에 관한 식입니다. 자, 그래프를 임의로 하나 그려봤는데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두 녀석이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야. fx라는 녀석이 gx라는 녀석보다 클 때, 이제 클 때라는 건 함수값이 크다는 거고 그림으로 말하자면 그림이 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3일 때랑 7일 때는 두 녀석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제 정보를 살짝만 말씀드리면 F3과 G3은 같은 거고요. 또 F7과 G7도 같은 거예요. 요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fx가 gx보다 클 때 내가 x에 뭘 넣어야 fx가 gx보다 크냐 이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여기 사이에 예를 들어 5라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F5랑 G5랑 누가 더 큰 거죠? 얘는 5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노란색 함수 fx의 5일 때 함수값. 그 다음에 G5는 파란색 함수 gx의 5일 때 함수값. 누가 더 커요? g가 더 큰 거죠. 그래서 5라는 녀석을 넣었을 때는 이 녀석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찾는 이 부등식의 해는 5는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딱 보니 3일 때 똑같고 7일 때 똑같고 그 둘의 사이에서는 파란색이 위에 있고요. x가 3보다 작을 때는 x가 3보다 작으면 노란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x가 3보다 작다 되는 거예요. 또는 x가 7보다 크면 x가 7보다 클 때는 노란색이 더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죠.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우변이 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왼쪽 오른쪽 모두 어떤 함수 식이어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부등식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석 방법만 정확히 깨달으면은 부등식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이어서요 더 자세한 상황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